정의롭고 품격 있는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오후 4시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게스트는 팩트로 폭격하는 기자 강찬호 기자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준호 대변인님 두 분을 모실 건데 두 분 모시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먼저 좋아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시청하시는 겁니다. 자, 좋아요 누르고 오실 때까지 제가 두 분 안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제 어벤져스 끝나고 오시는 것 같아요. 돌아온 디켄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님. 저번에 저분이 탈당을 이미 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 것 같은데 다시 입당 신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벤 끝나고 왔어요. 눌렀습니다. 어벤에서 슝 오셨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그냥 오지 마시고 어벤에서 오실 때 한두 분 정도 모시고 와라. 네.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자, 감독님 지금 우리 동시 접촉자 몇 분이세요? 1000명 넘었어요? 아직 1000명 안 돼요? 여러분들, 아직 이게 정성이 부족합니다. 어벤에서 오실 때 같이 와주세요. 정우진 님도 탈당을 하셨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탈당하신 분들 아직은 때가 아니옵니다. 다시 입당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신 것 같아서 제가 두 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인사 좀 잘 해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네네. 기다리고 있어요. 오랜 기다리신 분들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는지 약간 목소리가 탁해졌는데. 허스키 보이스. 그래서 이게 더 낫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계속 감기에 걸려볼까. 근데 허스키 보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빠르다. 뉴스 못하. 네. 감기 걸리니까 더 빨라진 것 같은데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이거는 기자님의 맛이 아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엔진을 처음으로 찾아와 주신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빠바밤. 네, 김준호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대변인 김준호입니다. 전이 벌써 붙었나요? 네, 전이 붙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번 주만 하더라도 대변인 분들이 아직까지는 현행을 유지하셨는데 그럼 다른 분들도 다 이제 전이 됐나요? 아니요, 저만 우선은 관뒀고. 관두신 거예요? 네. 그러셨군요. 네. 어차피 전이 붙을 거 내가 관두는 것이 낫다. 어쨌든 환영하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기자님, 오늘 저희가 또 기자님께서 쓰신 관점의 관점 또 기사를 좀 봤는데 이 기사에 대한 얘기부터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목소리 목 아프시겠다고 조심하시래요. 네. 목 아프시겠다고 감기 좀 조심하시래요. 그 애정어린 말씀에 제 목이 싹 볶는 녹듯 이렇게 가래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22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또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또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보였고요.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청문회, 인사청문회는 보이콧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 내용의 전반적인 브리핑을 우리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요. 지금 막 입장을 냈네요. 오늘 내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내로 23일까지 해라. 안 그러면은 이게 명백한 법률 위반 수사 방해이고 안 그러면은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겠다.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는 모든 수사과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랬는데 자,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일반 특검. 이거를 오늘 저녁까지, 쉽게 말하면 24일 0시까지 공포를 하라. 그다음에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가장 안건데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하게 임명하라. 저는 이걸 보니까 앞에 거 다 빼고 맨 마지막 거 하나만 해주면 다 앞에 거는 모른 척 해줄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속내는 그 세 번째 이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럼 명백한 우선 법률 위반은 본인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당장 이제 닥치는 건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이거에 대한 이제 거부권 행사 여부인데 이거는 12월 31일까지 한덕수 대행이 얼마든지 검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네. 법을 정작 어기고 있는 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한덕수 대행의 권한을 네. 오늘 자정까지만 하고 이후에 네가 계속 그걸 하면은 너는 지금 뭐 처음엔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보니까 지금 이런 말로 지금 바꿨잖아요. 고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거 스스로가 벌써 본인들 주장과 요구가 무리하다는 걸 알고서 지금 뒤로 이제 물러난 건데 약간 깨게. 그것만 네. 해도 그것만 해도 말이 안 돼. 도대체 뭘 갖고서는 저 뭐냐 이 법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 사람을 이거는 우리 그 지금 입시에 애타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네. 겁니다.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때까지 자기 이력서도 정성스레 꾸미고 네. 그밖에 각종 여러 가지 하여간 그 요건에 맞는 스펙들을 더 보강을 해서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12월 23일까지 무조건 내라 이런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학교 이사장 조카가 이미 다 내정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학생들 그냥 들러리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 중에서 좋은 이력서 나오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막 이력서 준비도 못하게 야 오늘 자정까지 내는 걸로 하고 안 내는 사람은 다 무효. 31일까지 법으로 다 시한을 정해놨는데 이거랑 지금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많은 그 거야를 믿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행태인데 자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사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정석인지도 좀 궁금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하겠다 이건 굉장히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권성동 원내대표 자체는 지금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네. 임명을 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민주당도 매한가지입니다. 사실 국민의힘도 매한가지고 서로가 지금 아전 인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바보 둘이서 바보 같은 행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본인들이 해석하기 편하게 네. 그냥 편하게 하고 있는 그런 나는 내 할 말만 할 거야.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너네가 뭐 하든지 별로 상관없어.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탄핵만 할 줄 알았지. 인사 임명권, 추천권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활용을 안 했거든요.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공석이 될 때까지 민주당이 뭘 했냐라고 사실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전에 네. 충분히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이었던 게 11월 이후였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오로지 이제 탄핵 특검법 통과시켜 달라. 뭐 여러 가지 특검법을 요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특검만 하다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계엄이 발동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옳다쿠나 하고 이제 일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이것 봐라. 우리 지금 헌법재판관이 부족하네. 한 명만 부결을 하면은 탄핵이 안 되네. 해서 지금 급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스스로도 스텝이 꼬였고 본인들이 여태까지 거야로서 어떻게 보면은 국회 대통령 한 명을 모시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걸 하다가 네. 일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지금 급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 연달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고집불통으로 피우고 있고 지금 한덕수 총리를 협박하는 것 자체도 네. 이게 과연 법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도 본인들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들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우리 강찬호 기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뭐 재판관 임명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네. 민주당에서 스스로의 무덤에 스스로가 지금 걸려들었고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그럼요. 얘기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보면은 또 오늘 그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네. 정말 저 사람이 원내대변인 할 자격이 있나 의심할 그런 말을 했는데 규빈님 장관 감사합니다. 5명을 줄탄핵을 시켜가지고 네.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면은 그냥 김건희 특검법이 자동 의결이 돼버린다. 자동 통과가 된다. 지금 5명 탄핵하겠다. 한덕수 내일까지 그거 김건희 특검법을 그대로 통과 안 시키면은 네. 그냥 그 5명을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좀 네. 궁금한 게 일단 이게 탄핵의 명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탄핵의 명분이 된다. 탄핵의 근거로 삼은 게 네. 한마디로 12월 3일 계엄 선포의 밤에 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이 그런 계엄 선포 내란을 저지르는 거를 뭐 방조했다,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전부 장관들이 반대한 거예요. 다 반대한 거예요. 반대한 게 어떻게 부역입니까? 반대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막 막무가내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지 못한 건데 그거에 대통령이 해버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쨌든 계속 가서 붙잡고 만류를 했는데도 네.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방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네. 그리고 저는 이걸 조금 더 얘기 많이 드리는 게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갖고서는 탄핵을 한마디로 위한 탄핵을 해서 5명을 지금 줄탄핵을 시킨다고 하는 것인데 네. 우선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논리가 참 해괴한 게 그 본인들이 그래 원하는 지금 한마디로 김건희 특검법 그거 통과시키겠다고 이 5명을 만약에 정말 탄핵을 한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국무회가 만약에 무력화된다. 그러면 그것만 무력화되죠. 뭐냐 그 특검법 하나 때만 그게 원하는 대로 될 뿐이지. 각종 민생, 정부 입법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하니까 그것도 다 올스톱해요. 우리 민생이라든가 국가 돌아가는 기능 완전 정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건 미친놈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댓글에서도 지금 계속 올라오는 얘기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렇죠. 것도 죄다. 죄죠. 네. 아니, 그건 내란이에요. 그걸 내란이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토를 참전한 거나 정말 다름없는 것이고. 네. 자,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지금 제가 저 총리실이라든가 법조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자, 우선 이렇습니다. 이거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사회 공부 많이 하게 생겼는데 이 국무회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헌법상 국무회의란 것은 국무위원이 15명에서 30명까지 이렇게 있을 때 국무회의가 성립되고 유지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원래 19명의 국무위원이에요. 그래서 각급 장관이라든가 부총리 이런 분들이 국무위원이고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죠?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짐작하고 저런 질문을 할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건데. 제가 원래 잘 찍어요. 네, 그렇군요. 아주 네, 콕콕 알겠습니다. 찍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맞는 얘기고 그래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어떤 자격이 있느냐? 국무회의 의장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네. 부의장이 누구죠? 국무총리. 총리고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멤버긴 한데 국무위원은 아니세요.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19명의 국무위원이 있는데 여가부 장관이 공석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그 김용현 장관이 사퇴해서 지금 현재 깜빵에 계신 거고 이상민 장관도 사퇴를 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두 현재는 16명입니다. 자, 그럼 15명 이상이니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신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을 당했어요. 자, 그럼 탄핵을 당했으면 지금 국무위원이 아닙니까? 국무위원입니까? 아직 국무위원이죠. 계속 맞춰. 보니까 이거 맞추는 건 정말. 아니 제가 네. 지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적인 것보다는 이제 찍적 역량이. 근데 그래서 포인트는 제가 뭐냐면 지금 이런 취급을 당하는. 아니 취급이 아니라 네.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지적 역량보다는 네. 찍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보고 아니 근데 좋은 데 그런 것 할까요? 같아요. 요즘에 네. 보니까 뭐 점집을 했던 사람이 뭐 그렇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점집을 했던 그래서 사람이 지금 정말 우리나라 교육과 계엄에 지금 최고 안에 입시에 있었고 심각한 결점이 있다. 이건 이제 좀 논외로 말씀드리는데. 찍기 신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아까로 돌아오면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는 네. 이런 겁니다.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위, 장관과 국무위원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의 지위는 유지되고 있어요. 네. 단지 직무가 정지될 뿐이지. 자,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의 TO까지 합쳐서 16명의 지금 국무위원이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저분 얘기로는 예를 들어 박성재라든가 이런 사람을 다 탄핵을 해가지고 지금 박성재 탄핵 됐잖아요. 네. 박성재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저분이 말하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박성재 지위가 없어졌나요? 그대로 있어요. 저 얘기는 박성재가 탄핵했다 그래도 완전히 탄핵이 돼서 결정이 돼가지고 인용이 돼서 쫓겨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16명 중에 하나인 것이고 단지 직무를 할 수 없으므로 누가 옵니까? 차관이 와서 직무를 대행합니다. 고로 지금 우리 누구냐 노정면 대변인께서 말하듯 네. 5명이 아니라 15명을 지금 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다 차관들이 나와서 대행을 할 뿐이고 네. 그분들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가지고 쫓겨나기 전까지는 국무위원 티오가 그대로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알고 얘기를 해야 그러게요.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저런 가나다를 식으로 모르네요. 국민을 농단한 것부터가 참을 수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 네. 그 장관들이 그럼 만약에 그렇게 5명 탄핵했는데 그 사람들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럴 가능성도 없다는 점에서는 네. 고의로 지금 탄핵을 근거도 없이 가능성도 없이 했다는 점에서는 무고로 국민들이 고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아, 뉴스엔진에서 갈까요? 네. 무고 충분히 고발? 가능하죠. 진짜 네.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건 지금 이걸 보면은요 국가 기구를 알아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대우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보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지금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국가를 다 망가뜨리고 어떻게든 조기 대선만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정권 먹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국가기구 파괴 네. 그리고 그 파괴로 인해서 벌어질 우리 수많은 그 민생의 고통 그다음에 국가 외국에서 볼 때 완전히 저게 무슨 국가냐 저거 코리아인 줄 알았더니 베네수엘라냐 지금 동북아 베네수엘라 되는 거지 저게 뭡니까 지금 이런 모든 거를 저 민주라는 이름을 단 집단에서 하고 있다는 게 네.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뭐 강 기자님 똑똑하다 화이팅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네. 아니, 저는 그냥 숨을 취재한 좀- 걸 말씀을 드린 네. 건데. 아유, 또 좀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시고. 아, 그리고 지금 15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4시 15분인데 네. 저 한 20분, 30분 넘은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한 번에 드리는 이게 지금 우리 강찬호 기자님의 내공이다. 나머지는 그래서 우리 김준호 대변인께 네. 맡깁니다. 네, 대변인님께서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뭐 강찬호 논설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민주당은 탄핵 공갈 협박 전문 정당이다. 사실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가지고 네. 탄핵을 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걸로 탄핵할지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 대행을 탄핵할 건지 국무총리를 탄핵할 건지도 못 정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데 네. 지금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적 의원 과반수가 이제 동의하면은 탄핵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직을 권한대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탄핵처럼 200명이 지금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건데 네. 만약에 200명이 들어와서 탄핵을 하게 된다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로서 이제 그거를 탄핵한다라고 하는데 네. 민주당이 계엄이 쓴 직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란 공범이라고. 그럼 내란 공범이라고 하면은 그분 국무총리로서 탄핵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행태를 자꾸 자행하고 있는데 뭐 말만 나오면 탄핵한다, 누구 쫓아낸다, 국무위원 뭐 몇 명을 탄핵한다. 저는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랑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 지지난주 일요일에 담화문을 발표할 때 네네. 네가 대통령이냐 소통령이냐 이런 말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네. 자기네들이 여당이고 자기네들이 누군가가 대통령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쫓아낸다, 탄핵하겠다. 협박을 하루 종일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공갈 협박이 전문화된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런 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행태를 쉬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을 못 믿는 거고 우리가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됐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잘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한 다음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민주당이 하면 어떻게 보면은 온 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사정 정국이 될 겁니다. 그럼 온 나라를 또 들쑤셔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뉴스가 오로지 법원과 검찰청에서 온 뉴스가 도배를 할 텐데 네. 그게 대한민국에 위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네. 발언을 하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하여 자기네들이 손쉽게 탄핵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자꾸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탄핵의 논리를 보면 네. 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농망사법 그리고 국회가 망하는 입법 그리고 하여간 그 나라폭망 6법 이거를 이제 거부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거부를 했더니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탄핵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 거부를 하는 게 법안 거부를 국무총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 못하죠. 법안 거부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한 거예요. 네. 대통령으로서 한 거예요. 이 나라 지금 잠시라도 임시 대통령으로 한 건데. 그러면 우선 그 행동 자체가 대통령의 행동을 갖고 지금 하는 건데 거기서부터가 상식적으로 그럼 대통령에 준한 탄핵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다음에 이번에도 뭐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 이것도 거부권 지금 문제인데 통과시키는 거. 아 이것도 대통령이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어디죠 그 국무총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 이제 웃기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리를 뭘 하고 있느냐면
내란에 방조를 했다. 그러니까 계엄을 총리가 내란 방조했다는데 총리도 엄청 뜯어 말렸는데 우선 그것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니와 더 웃기는 거는 만약에 그럼 내란을 방조했다면 권한대행 자체를 시키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그 권한대행을 시킬 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나라를 생각해서 탄핵은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뭐 거부권 막 저렇게 남발하니까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러겠죠. 내가 탄핵 안 한다고 진짜 탄핵 안 하는 줄 아는 모양 또 뭐 이럴지 모르지만. 잘하는 수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야 뭐 그냥 원래 그냥 믿고 거르는 얘기죠. 자,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논리가 이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내란 방조범으로서 원래 권한대행을 시키지 않는 게 마땅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원하는 건 다 들어준다는 전제 하에서 권한대행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네. 들으면 안 자를게. 이렇게 해서 시켜준 거예요. 네. 그래놓고서 지금 보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는 그럼 자르겠다고 하면서 내 말 안 들은 걸 갖고 지금 그 탄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왜냐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김건희 특검법 이거는 지금 시한도 아직 안 됐잖아. 그런데 시한 안에 지금 열심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세상에 법을 지키고 있는 거로도 지금 탄핵하겠다고 빨리 하니까 빨리 갖고 와. 말도 안 되는 걸 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다시 들이대는 게 네. 내란 방조야. 아니 그럼 내란 방조면 애초에 권한대행 시키기 전에 했어야지 왜 그걸 그때는 그럼 내란 방조 했음에도 시켜준다고 해놓고 와서 이제 와서 다시 또 내란 방조 때문에 탄핵한다는 게 완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갖고 노는 총리나 권한대행 갖고 노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총리나 권한대행 개인을 갖고 노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정 자체를 갖고 노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그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내란의 가까운 행태인가를 가지고 오늘 이와 관련하여 네. 국회 운영위의 김상수 전문위원, 국회 전문의원이 지금도 아니에요. 이미 지난 10월달 지금하고 관계 없어요. 네. 그때 이제 검토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탄핵소추 남용방지 특별법안이에요. 여기 검토 보고서에 벌써 2달 전입니다. 탄핵과 지금 정과 관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객관적 중립적으로 냈던 의견이야. 그 의견을 내용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게 보인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직무대행자가 총리지만 네. 총리가 대통령을 직무대행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이거는 그 사람의 어깨에 가중된 요건이 생긴다. 그럼 이 사람을 탄핵할 때에도 그럼 그 가중된 요건만큼 한마디로 대통령의 모자를 썼으니까 그 대통령에 해당하는 수준의 그 탄핵에 대한 의회의 어떤 표결이 필요한 것이 적절하게 보인다. 이렇게 2달 전에 지금과 아무 관계 없을 때 네. 그냥 순수하게 법리에 따라 낸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150표 탄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답답한 게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사실은 여당이 이러한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적절한 지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국민의힘은 비대위가 지금 당대표를 사퇴는 일주일 전에 했는데 일주일이 됐어요. 근데 비대위가 아직까지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특히나 또 리더가 세워지는 것까지도 갈팡질팡하고 있는데